그 매장과 화장의 그 차이점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스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좋은 질문 하시네요. 오늘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화장하고 매장에 대해서 후손들이 조금씩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이 화장을 해야 될까, 매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요즘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몸의 시신이 어떻게 해서 안치하게 됐는가 조금 들려드리면, 옛날에는 이 시신을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갖다 두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짐승들이 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고 다니고 이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한쪽에 두는데, 그 대신 나무라도 꺾어서 덮어놓자.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 나무를 덮어놓으니까 또 나무 밑에 있는 걸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짐승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땅에 파서 그럼 묻으면 그 시신을 끌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신을 땅에 묻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도구가 없으니까 시신을 땅에 묻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땅 파는 게.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 있지만은. 그래서 최초로 이런 발상이 왜 생기는지를 제가 거꾸로 역추적해 본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땅을 파서 시신을 묻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땅 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으면 사실은 자신이 물론 좋고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런 말로 처음에는 좀 꼬신다고. 왜? 그때는 도구가 없으니까 땅에 묻기는 묻어야 되겠는데 자식이 잘 되니까 땅에 묻어주면 좋다. 이래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땅을 파서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저 혼자 공부한 겁니다. 묻으면서 또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묻으면서 그냥 묻으면 양지 묻는 것.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편안했으니까, 자궁 속에 있을 때 편안했으니까 양지 묻는 거 산소 모양을 자궁 모양으로 하자. 자궁 모양으로 하자고 이게 산소가 자궁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사람들이 욕심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 땅에 묻다 보니까 지금은 관리가 참 문제가 돼요. 옛날보다 지금 산에는 멧돼지란데 이런 게 내려와서 막 산소를 파고 이래가지고 참 관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또 모여서 관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화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하면 제일 먼저 어르신들은 2번 죽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한 번 죽은데 또 불에다 여니까.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물어보면 나는 2번 죽기 싫다. 그래서 매장해라 이렇게 하는 분인데, 사실은 2번을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은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화장을 잘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 죽는지 안 죽는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화장을 해볼 테니까 꼭 그때 한번 보시라고. 왜냐면 이 확인을 시켜줘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분명히 저놈이 화장하겠구나 아마 이런 계산을 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효도할 때 깨우쳐주는 자식이 더 큰 효자예요. 그래서 2번 죽는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꼭 화장할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함이라든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묻는 경우. 이때도 또 그 함 안에 구더기가 생겨서 이렇게 안 좋다가 또 함을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 이런 걸 또 발전하다가 이 내나 묻어놓는 것은 똑같은가 또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수목장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 거예요. 그 수목장 역시 또 내나 그 가서 또 해야 되고 관리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것도 없애고 그냥 뿌려주자. 뿌려주자. 여기까지 이제 진화가 된 건데, 생각의 진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우대 어르신들은 정조부부터 이렇게 한의도 하시고 풍수도 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풍수 한의 이런 거 하신 분이라 제가 대학을 딱 합격했다고 하니까 제가 사랑채에 오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풍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종손의 장손이고 이제 손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매장 하장 이야기를 저한테. 네, 그래서 이 매장을 할 경우에는 명당에다가 서면 반드시 이렇게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근데 이게 산소를 잘못 쓰면 정말 해를 입는다고 저한테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해도 덕도 없다고. 그래서 이 화장하는 게 무난하게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일러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이제 풍수를 잘 하시가 뭐 산소를 많이 봐주고 이렇게 자도 놔주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저희 아버님도 뭐 이런 거 잘 하셔서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이제 배웠죠. 명당에 쓰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을 입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 명당에 쓰면 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생명체를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 사과를 하나 먹는다 그러면 사과가 나무에서 이렇게 땄으니까 진짜 사과는 이제 생명이 죽은 생명과 똑같잖아요. 그럼 죽은 생명이라서 내가 섭취를 해보세요. 섭취를 해보면 여기가 에너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죽었지만 내가 섭취를 해보면 하나는 동조 에너지가 나와요. 동조 에너지. 도와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간섭 에너지가 나옵니다. 간섭 에너지. 이거는 뭐 방해하는 에너지. 그럼 사과를 먹은데 동조 에너지는 뭐냐면 그게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동조 에너지잖아요. 근데 사과를 먹는데 마침 복통 설사가 났다. 그럼 뭐야? 방해를 한 거니까 간섭 에너지. 두 가지가 나오는. 그래서 명당에 섰을 경우에는 발음이 잘 됐을 때는 동조 에너지가 나와서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또 거꾸로 방해받는 간섭 에너지가 나오면 후손들한테 해가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옳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분해되는 과정에 반드시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환경의 영향. 사과를 잘 보관해서 먹을 때는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과를 잘 못 보관했을 때 보면 상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나올 때는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나올 때는 후손들에게 해가 간단 말이 옳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이 어머니 산소에 계속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그 산소 탈이 나가지고 아들 한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들 또 한 분이 간암으로 또 돌아가시고 다음엔 자기 차례니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그 산소 이렇게 화장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매장했을 경우에는 영향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당이라는 것을 땅으로 명당을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땅은 기운이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땅인데 그 인근에 예를 들면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든지 혹은 뭐 농사 짓는다 큰 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물을 뭐 치수한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기운이 다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묻는 거는 지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영향을 받아서 후손들한테 나쁜 기운이 갈 수도 있어요. 자, 화장을 하라는데 화장을 했을 경우에도 또 납골이나 모시는 거는 조금 더 수준이 낮다고 제가 안내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자유롭기를 원해요. 자유롭기를. 그래서 자유롭도록 뿌려주는 게 제일 좋다. 저도 이제 우때 산소들을 제가 뿌려주고 하는데 뿌려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물에는 요즘 띄우면 안 됩니다. 물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그냥 자기 보통 뭐 조상 산소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는데 밥을 만들어서요. 보리밥이든 뭐 매밥이든 조를 하든 밥을 지어서 그 밥하고 화장한 그 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뿌려 놓으면 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조상님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양기했다면 뿌려주는 쪽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뭐 애들이 사춘기라든지 좀 어리다면 자기 이제 부모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럴 때는 그 시립 납골당 같은데 시립 납골당 같은데 이렇게 한 15년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기간이 있는 데다가 임시로 인데는 뭐 값도 한 10만 원 이렇게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클 동안만이라도 부모가 보고 싶어서 할 때 달려가서 부모와 대화를 혼자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참고로 줄 필요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고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자식이 다 크고 이랬다면 굳이 이제 이런 것까지는 좀 올라가야 된다. 화장해서 뿌려줘서 우리 부모님은 자유롭도록 어디든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고. 그다음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은 대학병원에다가 시신 기증을 해서 자기 시신을 재활용하고 나서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부탁만 하면 됩니다. 미리 자기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내 장기나 뭐 좋은 것은 사용하고 이렇게 실험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부탁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화장 문화에서 한 발 더 재활용 문화까지 올라가면 더 나은 생각이다.